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37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32. 마지막 고난의 행로 복귀. 첫 번째. 1982년 4월 2일 금요일. 마침내 팀 스피리트 82 훈련의 마지막 날이 밝아왔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연일리 마을 뒷산 밤나무 숲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06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공격으로 지친 몸들인지라 정말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기상을 하자마자 수경지를 다시 계곡 쪽으로 이동한다는 전달이 왔습니다. 우리들은 아침도 먹지 못하고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려 마을 아래쪽 작은 냇가가 있는 골짜기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A형 텐트를 치고 수경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이곳으로 와서 수경해야 하는데 장소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중대장이 훈련 끝까지 헤매는 것 같아서 모두들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자리를 옮겨 수경 준비를 하는데 밥차가 왔고 후임병들이 반합을 들고 가서 밥을 타왔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었습니다. 어제부터 복통에 시달린 나는 뱃속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아팠지만 그래도 기운을 차리기 위해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은 정비를 하며 휴식을 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나로서는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4월이 되어서인지 날씨는 확실히 따뜻해졌습니다. 낮에 기온이 올라가자 중대장은 모든 중대원에게 목욕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팀 훈련에 나온 뒤 열흘이 넘도록 제대로 씻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수경지 바로 앞에는 꽤 큰 냇물이 있었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라 깨끗했습니다. 전 중대원들은 모두 발가벗고 냇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나도 씻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고 나을 것 같아서 함께 물에 들어가 목욕도 하고 속옷도 세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개울물이 따뜻해서 목욕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얼음장처럼 차갑던 양구 삼형산 계곡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잠시 누워있는데 점심을 타러 오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점심은 개발 전투 식량이었는데 미리 익힌 것이라 우리가 따로 불을 피워 끓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마 야전에 설치되었던 취사장에서 쪄서 분배하고 철수한 것 같았습니다. 한창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금일 12시를 기해 팀 스피리트 훈련 상황이 끝났다는 전달이 왔습니다. 이제 팀 스피리트 82의 모든 훈련이 끝난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습기가 많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봄비가 내릴 징조였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시 쉬고 있는데 16시가 되자 갑자기 철수 준비를 하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본래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여기서 수경을 하고 내일 출발할 것이라고 했는데 또다시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번 훈련은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정된 계획도 어느 순간에 긴급 상황으로 바뀌는 바람에 허둥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은 비까지 내리고 또 내 몸도 좋지 않아서 그냥 하루 더 묵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아니, 모든 중대원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인지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 배는 계속 아프고 이제는 머리 어지럼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나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렸습니다. 적지 않게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온몸이 촉촉이 젖었습니다. 1982년 4월 2일 금요일 17시. 우리는 군장을 꾸려 짊어지고 그 위에 판초 오일을 망토처럼 걸친 다음 기관총 등 장비를 챙겨 들고 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탑승할 차량이 있다는 청운면 용두리 냇가까지 1시간 가까이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양평에서 홍천에 이르는 국도변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수많은 군용 차량과 105mm, 155mm 견인포와 전차와 장갑차 등이 뒤섞여 온통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멋모르고 지나다가 갇혀버린 민간인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끼어 있었습니다. 2차선 국도가 양방향으로 모두 막혀 멈추고 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수많은 차량을 지나쳐서 제법 큰 냇가 백사장에 세워진 군용 트럭까지 갔습니다. 우리들이 타고 갈 차들은 본래 내일 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예 한적한 곳에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일 출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내일 출발하면 될 것을 훈련도 다 끝난 마당에 왜 이리 서둘러 복귀하는지 도저히 모를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비도 내리고 도로 사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오늘 야간에 이동하는 것은 그동안 훈련보다 더 힘든 복귀가 될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18시 30분 차량을 배정받고 우리는 차에 올라 군장을 결속하고 장비들을 정리한 다음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량은 호로를 씌우지 않아서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도 판초 오일을 벗지 않은 채 비를 오롯이 맞아야 했습니다. 출발을 기다리면서 차량 위에서 저녁 식사로 분배된 개발 전투 식량을 먹었습니다. 미리 쪄서 익혔다는데 밥과 반찬은 이미 식어서 냉랭했습니다. 아마도 취 사장이 철수하기 전 오늘 점심과 함께 쪄서 두었던 것을 분배한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쉬지 않고 내리는 비 속에서 밥과 반찬 속에도 빗물이 계속 흘러들어 나중에는 물마른 밥과 반찬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오늘같이 비오고 추운 날에 왜 차량에 호로를 씌우지 않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작전 상황이라면 전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지만 이미 훈련도 끝나고 야간 이동을 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도 비를 오롯이 맞게 하는 조치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서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서 온몸으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차는 쉽게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38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33. 마지막 고난의 행로 복귀 두 번째. 1982년 4월 2일 금요일 팀 스피리트 82 훈련은 이날 12시를 기해 종료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강원도 양구까지의 복귀 행로가 오롯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평군 청원면 용두리에 넓은 냇가 공터에 세워진 60 트럭에 우리는 승차한 채 출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촉촉히 내리는 봄비 속에 호로를 치지 않은 차량에 우리는 판초 오일을 뒤집어 쓴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출발 예정 시간은 21시였습니다. 우리가 18시 30분에 승차했으니까 차량을 탑승하고도 2시간 30분이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랬겠지만 특히나 내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복통과 두통은 계속되었고 비에 젖은 몸은 가만히 있어도 덜덜 떨려왔습니다. 호로를 씌우지 않은 차량에 대해 모두들 불평불만과 욕들을 했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차에서 내려 PT 체조 등으로 몸을 움직여 추위를 몰아내고 다시 탑승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는 귀찮고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앉으면 차가운 나무 의자의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와서 더 춥기만 했습니다. 비로소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30분 빠른 20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차량이 워낙이 많이 막혀서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두어 바퀴 굴러가다가 멈추기를 반복하여 500여 미터 전진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복통과 두통 속에서
정신을 잃은 듯 아득하게 잠깐 잠들었다 깨어보면 그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우선 차가 움직이니 자대에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조금 살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최대한 옆 전우들과 밀착하여 앉아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초 위로 머리를 덮고 눈만 내놓은 채 철모의 턱끈을 단단히 걸어 조여서 졸다가 철모가 분실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내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분대장 장하사와 사수인 최상병이 내 상태를 살피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그들로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롯이 내 몸과 내 정신력으로 때우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지요. 차량은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이 정체가 언제 풀릴지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차라도 빨리 달리면 조금이나마 자대에 빨리 도착할 텐데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로는 양방향으로 모두 막혀서 멈추고 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양평에서 홍천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넘었습니다. 우리 출발지에서 그 짧은 거리를 2시간 반이나 걸린 것입니다. 홍천으로 접어들자 차량 속도가 좀 붙기 시작했습니다. 철정 검문소를 지날 즈음 내리던 비가 쌀락눈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4월 초인데 눈이 내리다니 확실히 강원도에 들어왔다는 것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온은 급강하하고 귀를 스치는 바람 소리조차 매섭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호로를 치지 않은 차로 병력을 이동시킨단 말인가.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 신남이 가까워지자 전달이 왔습니다. 사단장님이 신남에 나와 있으니 자지 말고 깨어 군가를 부를 것. 정말 아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단장이야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나온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잖아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나는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데 추위는 몰려오고 몸은 거의 운신조차 못할 정도로 굳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가까지 부르라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단장은 일찍 들어가서 쉬고 있을 것이지 왜 나와서 모두를 힘들게 하는지 그 또한 모를 일이었습니다. 모두들 불평불만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하는 군인들인지라 모두들 차렷 자세로 앉아서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남을 지나쳤지만 진눈깨비가 내리는 어둠 속에서 사단장이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은 다행스러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사단장 명령으로 계속 차량을 타고 자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차량으로 자대 복귀하리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대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계획은 신남부터는 행군으로 자대 복귀하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정말 노도부대다운 계획이었습니다. 훈련에 지친 병사들을 6시간 정도 행군을 시켜서 자대로 복귀토록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계획을 사단장 명령으로 자대까지 차량 탑승하여 복귀한다니 우리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단장의 하해와 같은 배려가 있었는데 신남에서 양구 방면으로 올라가는 고개가 병력이 차량을 타고 넘어갈 수 없는 병력 하차 구역인데 그것도 그냥 차량 탑승한 채로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남 고개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병력이 승차하고 넘을 수 없는 위험한 곳이라 원칙대로 하면 신남에서 내려 행군으로 올라간 다음 다시 승차해서 가야 하는데 그것도 사단장의 넓은 아량으로 그냥 차 타고 넘어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걸어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내려서 행군해야 하는데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느릿느릿
신남고개를 오르는 군용 트럭에 실려 나는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고 정신까지 혼미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잠이 든 것인지 아님 정신을 잃은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얼핏 정신을 차려보니 양구터널로 오르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에 익은 풍경들을 보노라니 이제 다 왔다는 생각에 저욱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4월 3일 0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39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34 끝.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 첫 번째. 1982년 4월 3일 토요일 06시 양평군 청원면 용두리에서 어젯밤 8시 30분에 출발한 우리는 9시간 30분에 걸친 대장정을 마치고 마침내 자대 연병장에 도착했습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이 시작된 것이 3월 22일 월요일이었으니까 2주간 날짜로 만 13일 만에 돌아온 자대였습니다. 팀 스피리트라는 엄청난 규모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우리의 안식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맞이한 것은 적막한 부대의 막사뿐이었습니다. 구암리 앞을 들어올 때 몇몇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어 준 것과 연병장의 대대 간부부인 몇 명이 나와서 맞아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환영 인사는 없었습니다. 사실 사단 전체가 함께 훈련에 참가했기 때문에 남은 인원도 없을 뿐더러 설사 환영 행사가 있더라도 모든 것이 귀찮을 뿐이었습니다. 진눈깨비로 바뀌어 내리던 비는 다행히 그쳐 있었고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복귀 여정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비까지 내리는 야간에 포로도 씌우지 않은 군용 트럭에 9시간 이상 앉아서 이동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자대 연병장에 도착하여 하차를 하기 위해 움직이려 하니 내 온몸이 굳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마치 돌덩어리 같았습니다. 정말 얼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밤새 고열과 복통과 두통에 시달린 나는 내 몸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몸을 움직여 군장을 풀어 등에 치고 기관총과 장비를 챙겨 하차했습니다. 대대나 중대에서는 별도의 집합이나 해산 절차 없이 곧바로 내무반으로 들어가도록 했고 우리들은 내무반에 들어가 군장과 장비를 대충 정리했습니다. 내무반에는 이미 누군가가 침구를 다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무반에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침구 속으로 들어가 눕고 말았습니다. 정말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후임병들은 분주히 오가며 짐과 장비들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나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전달이 왔습니다. 각 소대 전달. 어느새 노란 완장을 찬 주번화사가 호루라기를 불며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자대에 돌아온 기분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각 소대 인원 파악하여 보고하고 소대별 2명씩 중대본부로 집합. 분대장들은 각 분대원을 파악하여 소대 선임하사에게 보고하고 소대 후임병 둘은 중대본부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들고 온 것은 간식으로 먹을 빵과 사과였습니다. 빵은 중대장 부인이 직접 만들었다는데 그 맛보다도 정성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훈련 기간 내내 중대장에게 쌓여있던 원망의 감정이 일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빵 한 조각과 사과 한 개씩을 후딱 먹고 씻지도 않은 채 모두들 곧바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끙끙 앓았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자마자 중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군 생활하는 동안 이때만큼 앓았던 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고 복통과 두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잠을 잤습니다. 어떤 고통도 몰려오는 잠을 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무대를 가는 것보다도 우선 자야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취침 시간도 오래 주지 않았습니다. 오전만 취침을 하도록 하고 오후부터는 정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큰 훈련이었고 또 돌아오는 날 비까지 내렸기에 무엇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장비가 정비 대상이었습니다. 소대, 중대, 아니 전 대대가 발칵 뒤집혀 모두가 분주하게 오가며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정말 중환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겨우 일어나 우리 중대 본부 뒤쪽에 있는 의무지대에 가서 약을 받아왔습니다. 의무지대가 우리 소대 바로 옆이라 평소에 안면이 있고 잘해주던 의무병은 나를 보고 걱정을 하며 차라리 연대 의무대를 가보라고 했지만 나는 우선 약을 먹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침상 한편에 자리 보전하고 누웠습니다. 소대원들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찾아온 복통과 두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다음 날인 일요일에도 계속되어 주일낮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밤에만 겨우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인 4월 5일에도 계속 아파서 의무지대를 다시 찾았더니 의무병은 연대 의무대로 가라고 강권했고 나는 할 수 없이 의무대로 갔습니다. 사실 연대 의무대가 우리 대대와 이웃하고 있는 옆 건물이라 멀지 않았지만 평소 병원을 잘 가지 않는 성격이라 의무대까지 갈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내 군대 생활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대 의무대까지 가서 진찰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군의관은 나를 진찰하고는 탈수 증세가 심하다며 링겔을 한 병 맞고 약을 지어주겠으니 며칠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의무대에서 링겔을 맞고 약을 타가지고 돌아와서도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내 증세는 4월 7일 수요일까지 계속되었고 그동안에 부대원들은 훈련 후 정비와 부대 주변 정리 등으로 연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팀 스피리트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잠시도 쉬지 못하고 4월 5일과 6일에는 식목일이라 부대 주변에 나무를 심었고 7일에는 네모반 도색과 정리 작업을 했고 8일에는 대대 막사 앞에 있던 방벽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9일에는 연병장에 마사토를 까는 작업을 하고 10일에는 합강리 냇가에 가서 모래를 채취하여 군용 트럭에 실어오는 작업까지 그야말로 훈련 후 일주일 동안은 오로지 작업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나도 8일 목요일부터는 몸이 좀 나아져서 부대원들과 함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40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35 끝.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 두 번째. 이렇게 팀 스피리트 82 훈련은 모두 끝났습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 자체가 워낙 큰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부터 참으로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행군 연습과 전술훈련, 정신교육, 교령교육, 보급품 검열, 신고와 군장 검사 등등 피를 말리고 뼈를 깎는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정에서는 32연대 CP가 있던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부터 금사면, 대신면, 그리고 양평군 지평면, 청운면에 걸친 2개 군을 오로지 발바닥으로 섭렵하며 팀 스피리트 훈련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복귀해서도 거의 일주일 동안 훈련 후 정비라는 이름으로 정비와 작업을 통해 모든 것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렇듯 훈련 전 준비 과정과 본 훈련 과정과 훈련 후 정비 과정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훈련 막판에 경기도 산골짜기 물을 그대로 퍼마셔서인지 배탈이 나기 시작한 것이 몸살과 겹치면서 일주일 이상 호된 후유증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앓기는 군 생활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로 치러진
한미연합 훈련에 참가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군을 포함한 수많은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어 실전과 같이 진행된 훈련에서 지상전 주공부대의 일원으로 참전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한강 도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넓은 강물 위를 출렁거리는 부교를 걸어서 건너는 것은 긴장과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짜릿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생활하던 강원도가 아닌 경기도라는 다른 환경에서 훈련을 뛴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이사단은 산악사단이라는 별칭처럼 평소 훈련이 산악지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 훈련은 개활지와 야산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격과 기동이라는 평소에 해보지 않던 작전 개념도 배우고 실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훈련 첫날 첫 번째 집결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에게 짜릿한 여주막걸리의 추억을 만들어주신 도곡리 도장골 상갓집 아저씨. 종일 힘든 훈련을 마치고 마을 뒷산에서 수경할 때 깡통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반찬을 나눠주셨던 도곡리의 맘씨 좋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우리들이 이동하는 길목마다 만나면 손을 흔들어주던 어린 꼬마들과 마을 어르신들. 우리가 아무리 논뚝밭뚝을 타고 넘어 다녀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박수를 쳐주시던 지역 주민들. 이런 격려와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그 힘든 훈련도 능히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또 하나의 범인은 바로 우리 중대장이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 중대장은 팀 훈련 한 달을 앞둔 2월 19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부임 이틀 만에 중대원들은 격오지 파견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팀 훈련 출발 열흘 전에 겨우 복귀하는 바람에 중대장의 면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훈련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큰 훈련을 앞두고 지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지휘 방식이나 능력을 파악하지 못해 적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출전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집결지 행동을 마치고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하면서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이야기했거니와 우리들은 매번 그의 지휘 방식을 전임이었던 김철곤 중대장과 비교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매사에 불만이 생겼고 힘이 더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훈련을 마치고 생각하니 신임 중대장으로서도 쉽지 않은 훈련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대를 제대로 지휘해보지 못하고 곧바로 나온 훈련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전임이었던 김철곤 중대장도 처음 부임해서 준비태세로 915고지를 넘어 진지 투입될 때 개골령에서 양구 쪽으로 30여 분이나 내려왔다가 되돌아가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경험 미숙에서 오는 이런 시행착오는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시행착오가 팀 스피리트라는 큰 훈련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중대장에게나 우리 중대원들에게 불행이었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친 지금 중대장에 대한 애증까지도 모두 날려보내고 그 아픔까지도 좋은 추억으로 남깁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끝으로 팀 스피리트 82 훈련 이야기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훈련이 끝나고 복귀한 뒤 우리 대대 어느 중대의 한개 분대원들이 모두 얼굴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들 설명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3월 29일 밤 우리가 도곡리 마을 뒷산에 수경할 때 바로 할머니께서 깡통 가져오라며 반찬을 주시던 날이었습니다. 그 분대원들도 마을 주변에서 텐트를 치는데 마침 아랫집 뒷곁에 적당한 굵기에 똑바르게 고든 나무가 껍질이 벗겨진 채 많이 있더랍니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이라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 나무를 갖다 폴대로 세워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분대원들의 얼굴과 팔다리가 벌겋게 붓고 가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나무는 바로 온나무였고 껍질을 벗기고 남은 속대를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덕분에 생각지도 않게 온 분대원들이 옷에 올라 얼굴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팀 스피리트 82 훈련은 이렇듯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기에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각자의 이야기를 모두 합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탕백